안녕하세요. 수익pen사드립니다. 저는 오랜만에 여름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여름에 등산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도 좀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플 고문 변호사의 앞으로 이제 SEC의 증권 관련해서 소송들을 계속 질 거라는 예측, 그 두 번째는 이제 XRP 가격에 대한 좋은 그 반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가죠. XRP가 증권이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요게 포드스타들이 많이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 이제 그쪽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데. 그녀가 판결하는 건 정반대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거거든요. XRP 자체는 절대로 증권 아닙니다. 15페이지 주석을 보면요. 디지털 코인 토큰인 XRP는 그 자체로 투자 계약의 하위 테스트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문제고, 지금 어떤 코인들 중에서도 그 코인 자체에서 증권이 아니라는 코인은 XRP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제 굉장히 큰 승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약시 판결에서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2심에 가서도 이제 만약에 그 좀 판결이 좀 뒤집어지더라도요. 이 처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디지털 토큰 계약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이제 계속 반대 의견으로 계속 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스튜어트 알도라티 리플 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이상의 이제 변호사죠.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35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말 들어보면은 이제 SEC의 중간 항소 가능성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오랜 경험으로 자기가 봤을 때는 항소 법원 역시 약식 판결을 존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쉽게 말하면은 너네가 뭐 하든 말든 간에 우리가 이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스튜어트 알도라티가 회사의 SEC 항소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리플의 법무팀이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7월 13일의 판결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 그리고 리플사한테서 굉장히 큰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SEC가 암호화 자산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패소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베이스가 뭐냐면은 이번에 토레스 판사가 서머리 저지먼트에서 낸 그 판결에 대한 베이스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5년 이상으로 된 사람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얼핏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뭐 SEC가 쉽지는 않겠다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SEC가 130건의 케이스를 뭐 다 이겼다 막 이렇게 좀 해가지고 처음에 좀 많이 겁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130건을 이긴 게 아니고요, 130건을 합의를 했습니다. 130건. 리플도 합의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스터 힐, 이분이 이제 공화당 분이시죠?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fact that the SEC has won almost 130 cases. 거의 뭐 130건의 소송을 이겼다 그러는데 Not true. Not true. 진실이 아닙니다. They settled 130 cases. 130건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대부분 경우 합의를 많이 합니다. SEC 경우에. 왜냐면은 벌금이 목적이니까요. And they're confusing and disjointed, and we saw the most recent example of that in the Torres decision in XRP, the Ripple. 저희 그랬죠. 리플 그 XRP 토레스 판사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부터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끼리 뭐 어떻게 보면은 리플도 결국 민간 기업이잖아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결국은 의회에서 정확하게 나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SEC가 퀀트 스탬프를 쫓았는데요.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SEC가 이제 퀀트 스탬프라는 이제 ICO 관련 소송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합의는 저희 일반인 같은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근데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사 역시 앞에서 방금 보였던 130건 이것도 보시잖아요.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여기도.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결국은 리플과 SG도 합의를 한다. 근데 그게 굉장히 순식간이고 이제 당연히 XRP 가격에 있어서는 좋은 이제 케이틀리스트가 되겠죠. 자, 이런 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게 팔라우에서 XRP를 냈죠. CBDC 트랜잭션. 첫째 이제 국내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CBDC, XRP, CBDC.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4.68이라고 나왔네요. 460. Scan. 근데 이게 Then scan the QR code. 460, 4.6 amount. 4.6니까 뭐 4.6, 68. 68, 그러니까 4.68이네요. Okay. 근데 이게 트랜잭션이 굉장히 느린 게 이게 뭐 레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인터넷이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1년 전에도 이 관련 뉴스를 아마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란 일이 아닌데, 이게 요즘에 다시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XRP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너무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건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봤을 때 놀랍지가 않았던 게,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얼마 전에 다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Private version using its native asset XRP carbon neutral.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 팔라우는 나라로 치고는 이제 굉장히 조그만 이제 섬나라고, 근데 처음부터 이제 서로 이제 베네핏이 있었기 때문에 만든 파트너십이었잖아요. 리플사의 경우는 이 팔라우 케이스가 테스트 베드가 되면서 나중에 더 다른 큰 나라, 큰 거래를 할 때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팔로우 케이스 스터디가 돼가지고 이제 증거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와서 말씀드리면은 이 프라이빗 버전에서는 이제 레저만 사용이 게 아니라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 XRP를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탄소 중립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리플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핵심 중에 핵심 마케팅이에요. 처음에는 그래, 레저를 써라. 근데 이거 봐, XRP가 더 좋다, 한번 써봐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과값이 나오면 나중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라 봅니다. 더 큰 케이스에서도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긴 한데 이제 이런 게 계속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가격이 지금 많이 안 오르고 있는데 뭐 없는 것보다 낫고, 역시나 가장 큰 거는 이제 SEC랑 어떻게 되나 마무리되나, 이제 그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내는 이게 적어요. 왜냐면 XRP랑 비트코인 대부분 다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거나 뭐 그렇게 안 싸우는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XRP한테 이렇게 큰 소리 지르는데 그냥 웃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창립자 XRP의 진정한 가치는 차트 너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 조금 하락했지만 XRP 가치에 대한 믿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XRP 오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분이랑 얘기한 거거든요. 리얼 비전의 라이펄이죠. 이분도 이제 이제 스스로 이제 큰 사업도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비전도 있는데, 제가 요게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도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그 표현법까지 다 기억을 하는데, XRP가 소송에서 이기면은 굉장히 좋은 펌핑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들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이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는 못 보였잖아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을 욕한다고요. 근데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당시의 이동성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리커버리 해잖아요. 그냥 시장에 거의 돈이 안 도는. 근데 그 생각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 아닌 조언은,
뉴스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 사고를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현재 시장에 항상 그걸 응용하거나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도 역시 다시 한번 이분이시거든요. 가격 변화는 나의 그 이제 믿음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XRP의 진짜 가치는 차트 넘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제 XRP 가격이 지금 당장 쇼텀으로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는 이제 롱텀을 하셔도 이제 예전에 증권처럼 문제 그게 거의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이제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분 많이 아시죠?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렸었는데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제 미스터 맥헨리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오늘 역사적인 마크업 개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 커미티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이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법안인데요. 이제 핵심 내용은 이제 디지털 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죠. 내일은 그 하원 농업위원회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법안을 논의할 건데 역시나 지금 민주당 속에서는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를 생각도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부터 제가 이제 의회가 나서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나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RP 명확소 그리고 암호화폐에 있어서 법안이 긍정적으로 확립이 되면은 미국을 대표하고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산 중에 하나인 XRP가 가격에 이제 투더분이 오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